첫 통화에서 노부인은 조율비를 묻는 대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 맞춰주시되 라 하나만 낮춰두세요. 30년 동안 그렇게 써온 피아노라고 이유는 와보면 안다고 했다. 일부러 틀리게 맞춰 달라는 주문은 조율 11년 만에 처음이었다.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낮춰두라는 말의 낮은 온도가 귀에 남았다. 나는 남쪽 광역시의 구도심을 도는 출장 피아노 조율사다. 최한 스승이 물려준 거래처 장부 한 권이 지금 내 영업의 전부다. 낡은 양장 표지에 상호도 없이 조율이라는 두 글자만 박힌 장부다. 그 집은 장부 맨 뒤에 귀퉁이가 다른 면에 있었다. 주소 대신 느티나무 있는 2층 양옥이라고만 적혀 있고 날짜는 해마다 한 줄씩 30줄 넘게 이어졌다. 날짜 옆에는 번번이 스승의 필적으로 같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라는 내려서 마감할 것. 10월 둘째 주 화요일, 나는 그 집 대문 앞에 섰다. 마당의 느티나무가 2층 창문까지 그늘을 올리고 있었고 초인종은 눌러도 소리가 나지 않았다. 대신 현관문이 먼저 열렸다. 노부인은 일은 중반쯤으로 보였고 인사보다 먼저 내 공구 가방을 눈으로 확인했다. 거실로 안내하는 걸음이 느렸고 슬리퍼 끄는 소리가 복도에 길게 이어졌다. 집 안에서는 오래 닫아둔 방에서 나는 마른 종이 냄새가 났다. 커튼이 반쯤 내려져 있어서 오후인데도 집안은 저녁처럼 어두웠다. 거실 안쪽 벽에 검은 업라이트 피아노가 붙어 있었다. 뚜껑을 여니 30년 된 악기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현과 해머가 깨끗했다. 해마다 거르지 않고 속을 손본 악기만 이런 상태를 지닌다. 페달 아래 마룻바닥만 달아서 색이 옅었고 그 자리가 30년의 연습 시간을 대신 말해주었다. 건반 뚜껑 위에는 얇은 무명천이 한 장 반듯하게 덮여 있었다. 2시간쯤 걸려 문제의 음에 닿았다. 가운데도에서 6건반 위에라. 사람 목소리로 치면 여자가 노래 끝에서 길게 뻗어올리는 딱 그 높이의 음이다. 정확히 반음이 낮았다. 조율기를 볼 것도 없이 짚는 순간 귀가 먼저 알아차리는 낮음이었다. 조율핀에는 한쪽 방향으로만 오래 힘을 받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맞춰놓은 음을 해마다 도로 낮춘 흔적이다. 손이 생각보다 빨라서 나도 모르게 핀을 돌려 라를 제자리로 올려버렸다. 시험 삼아 그 음을 짚은 순간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형광등 아래 먼지가 멎은 것처럼 보였고 천장 어디선가 가늘고 긴 울림이 내려왔다. 2층에서 누가 따라낸 소리 같았다. 돌아보니 노부인이 거실 문지방을 짚고 서 있었다. 낮춰달라는 말도 못하고 마른 입술만 달싹였다. 조카마도 하죠. 가마도 아이고. 상하다 두갑고. 나는 핀을 반대로 돌렸다. 라가 반음 내려앉아 울림은 실이 끊기듯 사라졌다. 찻상 앞에서 노부인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그 음이 맞으면 밤의 노래가 이어진다고 했다. 농담으로 받기에는 목소리가 너무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무슨 노래냐고 물었지만 찻잔만 내려다보았다.
축혀줘. 공강회로 가요. 거실 어디에도 가족 사진은 걸려있지 않았다. 벽지에는 액자를 뗀 자리만 군데군데 네모나게 남아 있었다. 돌아 나오는 길, 노부인은 봉투에 10,000원을 더 얹어주며 당부했다. 끝까지 이어지게만 하지 마세요. 유하. 그날 저녁 스승에게 전화를 걸었다. 느티나무집 얘기를 꺼내자 수학이 저쪽이 잠깐 조용해졌다. 스승은 딱 2마디만 했다. 시키는 대로 해라. 나도 한번 맞춰본 적이 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끝내 대답이 없었다. 다만 끊기 전에 그 집 일은 해가 지기 전에 마치라는 말을 보탰다. 12월 첫 금요일 밤 11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받자마자 피아노 소리부터 들렸다. 느리고 단순한 성악 연습곡처럼 길게 뻗는 선율이었다. 도입 몇 마디가 흐르다가 뚝 끊기고 잠시 뒤 처음부터 다시 시작됐다. 그런데 다시 시작될 때마다 끊기는 자리가 한음씩 뒤로 밀려 있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노부인의 목소리가 겨우 끼어들었다. 아들이 낮에 조율을 시켰어요. 어머니가 해마다 헛돈을 쓴다고 여긴 아들이 악기점 기사를 불러 피아노를 전부 맞춰놓고 간 모양이었다. 본인 손은 굳어서 핀을 돌릴 수 없다고 했다. 말하는 사이에도 수화기 속 노래는 또 한 번 처음으로 돌아가 있었다. 공구 가방을 그대로 들고 차에 올랐다. 전화는 끊지 않은 채 조수석에 두었다. 구도심까지 20분. 신호에 걸릴 때마다 수화기 속 노래가 한 뼘씩 자라 있었다. 사거리 하나를 남겨두고 조수석의 노래가 처음으로 끝 소절에 들어섰다. 대문은 열려 있었다. 현관 계단에 노부인이 담요를 두르고 나와 앉아 있었고 거실 불은 꺼진 채였다. 어둠 속에서 피아노 소리만 이어졌다. 건반 덮개는 닫혀 있었다. 닫힌 나무 뚜껑 아래에서 아무도 누르지 않는 건반이 저 혼자 소리를 냈다. 노래는 이제 끝을 향해 올라가는 중이었다. 마지막 소절의 꼭대기, 그 라를 향해 한음씩 계단을 밟듯 올라갔다. 그리고 2층에서 낮은 허밍이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여자 목소리 같기도 하고 관을 타고 내려오는 바람 같기도 했다. 계단 위 첫 번째 방문이 손바닥 너비만큼 열려 있는 것이 어둠 속에서도 보였다. 나는 윗뚜껑을 열고 휴대전화 불빛으로 조율핀을 찾았다. 불빛이 떨려서 현 위의 번호표가 자꾸 두 겹으로 보였다. 등 뒤에서 노래가 한음 더 올라섰다. 허밍은 어느새 계단 창까지 내려와 숨소리가 나무 난간을 타고 울렸다. 렌치가 핀에 걸렸다. 손바닥의 벤땀 때문에 첫 바퀴는 헛돌았다. 마지막 음이 울리기 직전 나는 손목을 꺾어 라를 반음 떨어뜨렸다. 노래는 그 음을 밟다가 발을 헛디딘 것처럼 무너졌다. 반음 낮은 라가 길게 울리다 잦아들었고 허밍은 들숨 중간에서 끊겼다. 2층에서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세게가 아니라 아주 조심스럽게. 거실 불을 켜고 나서야 노부인이 안으로 들어왔다. 담요 아래로 맨발이었다. 문지방을 넘을 때까지 2층 쪽으로는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이는 피아노 의자에 앉아 닫힌 덮개를 쓸며 말했다.
딸이 콩쿠르에서 부르려던 노래라고. 그의 겨울 무대에는 끝내 서지 못했다고만 덧붙였다. 덮개 위에 놓인 손이 건반을 짚듯 가만히 오르내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느냐고는 묻지 않았다. 다만 노래가 끝까지 이어지면 왜 안 되느냐고 그것만 물었다. 노부인은 2층 계단 쪽으로 잠깐 눈을 주었다. 노래가 끝나면 인사를 하러 내려온다고 했다. 스승이 맞춰 버린 해에 계단을 반쯤 내려온 것을 봤다는 이야기는 끝까지 하다 말았다. 나는 악기점 기사가 붙이고 간 점검표를 떼어냈다. 아드님에게는 피아노가 원래 이런 악기라고만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돌아오는 길에 그 해 첫눈이 내렸다. 신호 대기 중에 핸들 위에서 그 소절을 짚다가 마지막 앞에서 나도 모르게 손가락을 접었다. 이듬해부터 그 집 날짜는 내 장부로 넘어왔다. 해마다 10월 둘째 주 화요일, 나는 느티나무 아래에 차를 세운다. 찻상에는 이제 찻잔이 2개 놓이고 조율 사이사이 나는 그 집에 1년치 안부를 듣는다. 조율을 마치면 맨 마지막에 라를 반음 내리고 그 음이 어둡게 가라앉는 것을 듣고서야 뚜껑을 닫는다. 장부의 다음 줄은 이제 내 글씨다. 라는 내려서 마감할 것.